1976년 5월 7일, 미국 시카고 교회 엘크그로브 빌리지. 경찰이 한적한 거리 한복판에 멈춰선 채 방치된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했고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차량에 범죄 흔적은 없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안부가 염려된 경찰은 등록 주소로 직접 향하게 됩니다. 집 앞에는 며칠 동안 배달된 신문이 쌓여 있었고 초인종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경찰은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 진입을 결정합니다. 경찰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거실 계단 아래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엔 둔기에 의한 심각한 외상이 있었고 주변에는 깨진 볼링 트로피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가장 프랭크 콜롬보였습니다. 이어 욕실에서는 그의 아내 메리 콜롬보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자신의 방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 집의 13살의 막내 아들 마이클 콜롬보였습니다. 거실, 욕실, 침실, 세 장소에서 벌어진 이 참극은 우연이나 감정적 충돌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순서는 물론 무기와 방식까지 철저히 구분된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범인은 세 사람의 영혼 없는 육체가 빠르게 부패되도록 실내 온도를 섭씨 약 35도로 높여놓고 사라졌습니다. 콜롬보 가족 중에 이 참극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당시 19살이었던 딸 패트리샤 콜롬보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가족과 따로 살고 있었고 경찰은 처음엔 그녀를 충격에 빠진 피해 유가족으로 만포왔습니다. 패트리샤는 장례식장에서 관 위에 몸을 던지며 오열했고 슬픔에 잠긴 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행동에선 무언가 수상한 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비밀리에 차량 절도 조직과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말도 흘렸지만 정작 경찰 조사 결과 프랭크 콜롬보는 평범한 가장이자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 중 누군가의 복수일 수 있다는 식의 진술은 수사 방향을 교묘히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도 비춰졌습니다. 그녀의 과한 화장, 짧은 치마, 슬픔과 웃음이 뒤섞인 애매한 태도.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특정 형사에게 농담을 건네며 다가가는 모습은 주변인들의 눈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패트리샤가 수개월 전부터 가족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실제로 몇몇 남성들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고 경찰은 그녀가 접촉했던 남성들을 추적하며 진실을 하나씩 조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패트리샤의 과거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력이 있었고 그 시점은 한 남자와의 만남과 겹쳐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프랭크 델루카, 당시 36세의 약사였고 5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델루카는 자신이 일하던 약국 옆 식당에서 일하던 16살의 패트리샤를 처음 만났고 둘은 곧 심각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델루카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 패트리샤를 데려다 살게 했고 그 뒤 결국 가족을 떠나 그녀와 동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통제하고 집착하는 병적인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담은 일부 사진이 존재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범죄 공모가 아닌 왜곡된 구조였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패트리샤의 아버지인 프랭크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델루카가 프랭크로부터 구타당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 패트리샤는 가족을 해치기 위해 외부 인물들과 접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1975년 말, 그녀는 모텔 라운지에서 만난 두 남성에게 가족의 이름, 이동 경로,
그리고 집 구조를 손으로 그린 지도와 함께 넘겼습니다. 지도에는 반려견이 잘 짖는 편이다라는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고, 그녀는 이것을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남성은 일단 계획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패트리샤는 그들에게 일부 금전과 더불어 일반적인 선을 넘는 친밀한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패트리샤는 이용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중 한 남성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는 본격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76년 5월 4일 밤, 패트리샤와 델루카는 마침내 그날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가족의 동선을 파악해 두었고 집안 구조도 손에 익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이는 아버지 프랭크 콜롬보였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침입자와 마주한 뒤 도망치려다 계단 중간에서 뒤따라온 누군가에게 제압당했고 볼링 트로피로 머리를 강하게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어머니 메리 콜롬보였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그녀가 겁에 질린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13살의 막내 아들 마이클 콜롬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대 옆 바닥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은 그가 잠든 상태에서 일어난 직후 공격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 델루카는 다음 날 약국에 평소처럼 출근했고 패트리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습니다. 이들의 침착함은 수사 초반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델루카와 함께 일하던 약국 직원들이 그가 피 묻은 옷을 세탁해 불태우는 장면을 보았고 이후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델루카가 이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 직원을 해칠 수 있도록 동료 재소자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진술과 정황을 종합한 뒤 결국 패트리샤 콜롬보와 프랭크 델루카를 체포합니다. 체포 이후 패트리샤 콜롬보와 프랭크 델루카는 사람을 해친 혐의와 그것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범행은 상상 이상이었고 배심원단은 이들의 계획성과 잔혹성에 주목했습니다. 프랭크 콜롬보, 메리 콜롬보, 그리고 어린 마이클 콜롬보, 세 사람을 차례로 계획적으로 제거한 이 범행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닌 철저한 동기와 준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패트리샤가 수개월에 걸쳐 청부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델루카와 함께 실행한 실제 범행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두 사람은 각각 200년에서 300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이후 패트리샤는 드와이트 여성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불릴 정도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1979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납니다. 당시 교도소 내부에서 간부들과 재소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둘러싼 비위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패트리샤 콜롬보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특정 교도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중개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함께 제기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교도소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패트리샤는 예술활동, 학위 취득, 교육봉사 등으로 교도소 내에서 좋은 평판을 쌓으며 무려 15회 이상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범죄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를 정확히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7세부터 12세까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진위가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프랭크 델루카는 5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모든 걸 버렸다는 사실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델루카 가족은 언론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긴 침묵 속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랭크 델루카는 2023년 1월 83세의 나이로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패트리샤 콜롬보는 현재 69세이며 다음 가석방 심사는 그녀가 71세가 되는 2027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한 이기심에 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사건을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해드리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